제가 오늘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펜타지 매너가 있습니다. 2002 월드컵을 그야말로 현장에서 지휘하시고 4강 신화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신 우리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기술위원장으로 처음에 협회에서 이제 몇 차례 연락이 왔었었는데 제가 이제 고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나이도 어리고 더 좋은 경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몽준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한번 하셔서 같이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기술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고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고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전체 월드컵을 지원하는 회의를 김대중 대통령이 주관하는 회의로 한번 회의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 저도 기술위원장도 참석하라 그래서 갔는데 보통 이제 그 정도 회의에서 보면 대충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고 워낙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는 이제 구석에 앉아서 그 축구협회 쪽에서 안쪽에 앉아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앉자마자 축구협회 기술위원장 어디 있습니까?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6강 갈 확률이 몇 %입니까? 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머리가 하얘지고 정말 아주 조용한 정막이 흐르는데 제가 짧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경기장을 10개를 IMF의 어려운 상황에서 10개를 새로 짓고 일본과 경쟁하면서 한편으로는 공동 개최를 하는데 16강 가는 것은 확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이 우리 국가대표팀에 내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지상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제 역할은 어떻게든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을 끌어올려서 최소한 본선 16강 진출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고 또 우리 국가대표팀의 목표였었고 우리 온 국민이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대표팀에게 원하는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한 것이 이제 정몽준 회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선 대회에서 16강을 올라가 보지 않은 지도자들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지도자, 그 중에서도 16강 이상을 가본 지도자를 초빙하는 것이 첫 번째였었습니다. 기술위원회 차원에서 그 감독 가능한 리스트를 좀 그 당시 축구협회 국제부하고 협조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었었습니다. 1순위는 98년 프랑스 월드컵에 우승을 차지했던 자케 감독님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또 히딩 감독이고 1순위 자케 감독님은 본인이 워낙 강하게 고사를 하시었고 그래서 2순위 히딩 감독님은 그 당시에 축구협회 이제 국제부를 맡고 계셨던 가사면 부장님이 직접 유럽으로 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히딩 감독님도 본인이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때 이제 그러면 히딩 감독으로 결정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5대 0이라는 별명이 히딩 감독한테도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그 별명 닉네임이 지금 5대 0이다. 사실 5대 0이라는 그 아픈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히딩 감독은 두 가지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는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어떤 선수를 선발할 건가에 대한 것이 첫 번째고 그런데 그 첫 번째는 가장 강한 정신력을 먼저 보여주는 선수를 선발을 위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선수들을 가지고 월드컵 본선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최를 하고 홈에서 경기를 하지만 원정을 가서 가장 그 팀이 좋은 상태,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최상의 팀들과 경기를 해야 이 선수들이 성장하고 홈에서 하는 경기를 얼마나 그게 이점이 있는가를 선수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1년 6개월 동안 일관되게 뭐 어떤 경기를 가서 어떤 패양 5골 이상을 먹든 어떻든 선수들은 그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그 경험이 결국은 월드컵 무대에서는 히딩 감독이 예상한 대로 이제 꽃을 피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동국 선수를 많이 좀 응원을 했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제일 컨디션이나 상승세로 봤을 때 제일 높은 점수를 평가를 줄 수 있는 선수는 공격수 중에는 안정환 선수였습니다. 경기장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표현으로 번쩍번쩍했습니다. 우리가 넘버 9 포지션이라고 얘기하는데 넘버 9 포지션에 선수가 너무 많은 겁니다. 안정환 선수 있죠, 황선홍 선수 있죠, 그 다음에 최용수 선수 있고 설기현 선수도 그 포지션을 소화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쉬운 점은 이제 이동국 선수가 스트라이커로서 좋은 점은 있긴 한데 히딩 감독이 원하는 것은 멀티 포지션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강조를 했었는데 넘버 9 포지션에서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동국 선수가 좀 마지막에 좀 안 됐던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들어갔었으면 상암에서 독일과의 준결승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요코하마로 결승전을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흥민과 그 당시의 전력이 같이 이렇게 합해서 발휘된다면 물론 뭐 우리가 브라질을 이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훨씬 더 가능성은 끝까지 뭐 연장전도 가든 승부차이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은 측면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딩크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장점은 약간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형태의 포메이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모양이 아니라 여러 형태로 왜 이렇게 쓰지 하는 형태의 이렇게 조금 변형된 그런 포메이션과 또 전술을 많이 활용하는데 전방에 있는 3톱의 형태를 손흥민 선수를 오히려 약간 더 올리는 이렇게 되면 미드필드 지역 공간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 위치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는 그러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술이 가능할 거라서 아마 히딩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활용했으면 그렇게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협회에 이제 대표팀 코칭 스텝 룸이 준비되어 있었고 칠판이 하나 이제 준비가 돼 있었고 그 칠판에는 늘 K리그를 경기를 관전하고 와서 예상되는 3명의 명단을 또는 2명의 명단을 넣고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정말로 옆에서 듣고 있으면 서로 싸울 듯이 얘기를 합니다. 히딩 감독도 박코치가 뭐 이 선수 뭐 얘기하면 그 선수는 잊어버려라. 그 선수는 안 된다. 가장 키포인트는 히딩 감독은 선수들의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에서 경기를 하는데 우리가 홈에서 하는 예선 경기가 3곳이 다 경기장이 제일 큰 곳입니다. 관중들이 우리 선수들을 응원을 하긴 하지만 그 부담감 때문에 정신력이 강하지 않은 선수들은 자기 경기력을 절대로 발휘할 수 없다고 히딩 감독은 누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경기장에서 어떤 실수를 해도 바로 회복하고 뛸 수 있는 멘탈이 되지 않으면 일단은 제외하는 그리고 그 강한 멘탈이 있는 선수들 위주로 23명을 히딩 감독이 추린 겁니다. 또 하나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은 한 10분, 15분 이후에 상대팀에 따른 전술적인 변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치의 변화
이탈리아 팀이 우리를 상대적으로 잘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 처리해서 공격으로 전개되는 것을 상대가 공격수부터 압박을 미드필드 지역에서 아주 철저하게 순간적으로 막아내는 상황이 됐었습니다. 상대 이탈리아 선수들의 중앙의 미드필더에서의 그 역할들을 보고 이제 중앙의 미드필더보다는 차라리 조금 더 긴 패스를 좌우측 측면 공간을 활용하는 이런 형태로 좀 변화를 주었었는데 그런 것이 히딩 감독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월) 달에 한 언론사에서 월드컵 앞두고 이제 이렇게 방담 같은 거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붉은 악마 응원단 중에 이제 중간 팀장 역할을 하는 김정은 팀장이 와서 제가 그 방담 끝나고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월드컵을 개최하는 홈인데 우리가 홈으로서 이점이 전혀 없다. 붉은 악마 응원은 응원대로 하고 관중석 응원은 관중석은 다 따로따로 한다. 우리가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응원이 아닌 것 같다, 지금의 구조는. 그래서 제가 그 김정인 팀장한테 경기장 전체가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노래들, 모든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래들, 이런 걸 몇 곡을 준비하고 응원의 흐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좀 하면 좋겠다. 근데 부산에 딱 들어가서 경기장에 딱 들어갔는데 정말 완벽하게 빨간 유니폼을 입고 폴란드를 압박하면서 경기장에서 이게 대한민국 홈이고 우리가 꼭 이겨야 된다는 생각을 응원단으로부터 정말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들어가면서 받았었습니다.